왜 일본인은 배수로 물고기를 안 먹을까? 여러분, 일본 시골 마을을 걸어본 적 있으시죠? 길가에 좁은 수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수로를 들여다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근데 물이 미친 듯이 맑아요. 바닥에 깔린 자갈이 하나하나 다 보이고요.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잉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어요. 어떤 곳은요, 비단 잉어가 빨간색, 흰색, 주황색으로 반짝이면서 때로 몰려다녀요. 마을 할머니 집 앞 도랑에서요. 한국 사람이 이걸 보면 딱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거 잡아다 매운탕 끓이면 기가 막히겠다. 아니 진짜로요. 저 정도 크기면 회를 떠도 되겠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없고 낚싯대를 들이우는 사람도 없어요. 잡아먹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알고 나면요, 단순한 식습관 차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문화, 그리고 국민성이 전부 엮여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맑은 물의 정체부터 봅시다. 일본 지방 소도시에 가면요, 기후현, 도야마현, 시가현 같은 곳에 특히 많은데 길가에 수로가 쫙 깔려 있어요. 보기에는 그냥 예쁜 개우 같죠? 근데 이게 자연 하천이 아닙니다. 이건 일본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 온 관계수로예요. 논에 물을 대는 농업용 수로이기도 하고요. 빗물을 빼는 배수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저수지에서 마을로 생활용 수를 끌어오는 통로이기도 해요. 핵심은 뭐냐면 이 물은 항상 흐른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일본은 연간 강수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세계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거든요. 산이 많고 경사가 급한 지형이라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죠. 그래서 예로부터 치수 사업에 목숨을 걸었어요. 물을 잘 다스리는 게 곧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일본의 폐수 처리 규정은 정말 빡빡합니다. 가정이든 공장이든 하수를 그냥 내보내는 건 상상도 못해요. 반드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하고요.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서 쓰레기를 함부로 수로에 버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결과 수로의 물이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놀랄 만큼 투명한 거예요. 그런 물이 맑으니까 그 안에 물고기도 깨끗한 거 아니냐. 여기서 한국인의 상식과 일본인의 상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물 맑고 물고기 살찌고 기생충 없어 보이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시곤 계곡에서 피라미 잡아서 회 떠먹고요. 저수지에서 붕어 잡아서 매운탕 끓이고요. 논두렁 물고기 잡아서 튀기면 안주가 따로 없다면서요. 근데 일본인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은 사시미, 스시 문화의 나라예요. 생선을 날 것 그대로 먹는 게 일상이에요. 불에 굽거나 푹 끓이는 게 아니라 날로 먹는다는 건요, 기생충이나 세균을 열로 죽일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식품 안전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수산물이 시장에 나오려면요, 어디서 잡았는지 산지 증명이 있어야 하고요. 언제 잡았는지 일시가 기록돼야 하고요. 잡은 순간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까지 콜드체인이 유지돼야 해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온도가 깨지면 그건 폐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한 이력 추적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만약 어떤 생선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요, 그 생선이 어느 바다에서 잡혔고, 어떤 배가 운반했고, 어떤 중간 도메인을 거쳤고, 어떤 슈퍼마켓에 진열됐는지를 전부 역추적할 수 있어요. 이게 일본 수산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그럼 배수로에 있는 물고기는요? 이 시스템에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 물고기가 뭘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수로가 지나온 지역에 공장이 있었는지, 주거 밀집 지역이었는지, 혹시 땅속에 중금속이 침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런 검증이 안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이 아무리 맑아도요,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은 눈에 안 보입니다. 기생충은 더더욱 안 보이고요. 일본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수은 오염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이라는 끔찍한 역사를 겪은 나라거든요. 겉보기에 깨끗한 물에서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온 국민이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예요. 사시미 한 점을 먹는다는 건요,
일본인에게는 그 생선의 전 이력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출처가 불분명한 배수로 물고기를 입에 넣는 건요. 그들 기준으로는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검증된 마트 생선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일본은 생선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수산업이 가장 발달한 축에 속하는 나라예요. 예전 츠키지 시장, 지금은 도요스 시장으로 이전했죠. 이 시장이 어떤 규모인지 아세요? 매일 새벽이면 거대한 참치들이 바닥에 쫙 깔리고요. 경매인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입찰하는 장면. 이게 매일 아침 벌어지는 일이에요. 참치, 연어, 고등어, 광어, 도미, 수백 종의 해산물이 하루에 수천 톤씩 거래돼요. 이런 나라에서 물고기 때문에 배수로를 뒤질 필요가 있겠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사시미용으로 깔끔하게 손질된 생선이 진열돼 있고요. 산지도 나와 있고 어획 날짜도 찍혀 있어요. 가격도 투명하고 품질도 보장돼 있어요. 이런 인프라가 완비된 나라에서는요, 배수로 물고기를 잡아먹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마트에 소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굳이 산에 올라가서 멧돼지를 잡아먹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효율도 안 맞고 위험하고 필요도 없는 행동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시스템과 식품 안전의 문제였어요. 근데 진짜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 문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가면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 누군가 집 앞에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감이 빨갛게 익어서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가게 앞에 물건이 담긴 수레가 놓여 있는데 주인은 안 보여요. 자전거가 아무 잠금 장치 없이 길가에 세워져 있어요. 한국이었으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불안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CCTV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잡힐까봐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건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일본인의 뼈에 새겨진 원칙이에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 전체가 이걸 가르쳐요. 남의 물건을 존중하고 공공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 이건 법률 이전의 도덕이고 도덕 이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배수로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수로는 마을의 공공 인프라에 속하고요. 거기 사는 물고기도 그 생태계의 일부예요. 누군가 마음대로 잡아가는 건 공공재산을 침해하는 거라고 인식해요. 실제로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는요, 수로나 하천에서 생물을 무단 채취하는 걸 조례로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벌금이 아닙니다. 일본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게 진짜 무거워요. 이웃이 수군거리고 동네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그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일본은 개인의 체면과 사회적 합의를 극도로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공공수로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건 법적 처벌보다 사회적 매장이 더 두려운 행동이에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의 일부 마을에서는요, 배수로에 비단잉어를 일부러 풀어놓기도 해요. 시라카와고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인데요. 거기 수로에 비단잉어가 떼지어 헤엄치고 있어요. 빨간색, 하얀색, 금색, 주황색, 수면 아래에서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물고기들은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마을의 풍경이에요. 주민들이 먹이도 주고 돌봐요. 관광객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감탄하는 마을의 자랑이에요. 수백만 원짜리 비단잉어도 있다고 해요.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겠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본에서 잉어는요, 단고노세쿠라고 남미 어린이날에 코이노보리라는 잉어 깃발을 달아요.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서요. 자녀의 출세와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이에요. 잉어는 일본인에게 먹는 생선이 아니라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 일본 못지않게 수산물을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물고기에 대한 접근법은 좀 다르죠. 어르신들 중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요, 논두렁에서 미꾸라지 잡고 개울에서 송사리 잡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그 시절에는 최고의 놀이이자 최고의 반찬이었거든요. 민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건 한국 농촌 문화의 일부였어요. 추어탕, 붕어찜, 매운탕, 전부 자연에서 직접 잡은 물고기로 만든 요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수로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면요. 본능적으로 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예로부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일본은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공적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하는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같은 동아시아인데 물고기 한 마리를 보는 시선이 이렇게까지 다르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정리하면요. 일본인이 배수로 물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식품 안전 시스템 밖의 생선은 신뢰하지 않는다. 사시미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출처불명의 물고기를 먹는 건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고 봐요. 두 번째, 공공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문화. 남의 것, 공동체의 것에 손대지 않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법적 처벌보다 사회적 시선이 훨씬 무거운 나라거든요. 세 번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에서 검증된 생선이 넘쳐나는데요. 배수로 물고기에 눈길을 줄 이유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를 두고 잡아먹느냐, 그냥 두느냐, 이 단순한 차이 속에 한 나라의 역사, 시스템, 문화, 국민성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사례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가서 배수로 물고기를 보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떤 분은 진짜 잡고 싶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같이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